안녕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몰루플로 서밋에서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최근 이제 금융산업청에서 이제 컨포머 쿨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실제 적용한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에서 이 컨포머 쿨링을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컨포머 쿨링으로 이제 금형을 이제 제작을 하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필요한데요. 보시는 우측에서처럼 뭐 처음에 이제 디자인 단계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냉각 채널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냉각 채널이 적절하게 설계됐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몰프로 이제 몰딩 과정을 이제 구현하는 이제 몰프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냉각 채널을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포머 쿨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냉각 채널을 구현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방식으로 제작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척층 제조 과정, 즉 이제 3D 프린터를 활용한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프린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해석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적층 제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표면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절삭 가공, 이제 머신닝 과정 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현하는지를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거는 그 기존에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냉각 채널에 대한 그 구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여러분께서 많이 익숙한 이제 이제 냉각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직선으로서 이제 그 금형을 이제 건드릴로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고 또는 이제 배프를 적용해가지고 좀 깊숙하게 표현된 부분을 이제까지 이제 어떻게 냉각 온도가 이제 그 내각수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온도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이제 구현했던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이렇게 좀 깊은 이제 그 형상을 갖고 있는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계를 해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냉각 라인을 이제 구현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 구석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도가 적절하게 이제 열을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온도가 크게 상승이 되고 심각할 때는 뭐 10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 쿨링이라는 어떤 그런 기술이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보시는 그림과 같은 이제 냉각 채널이 이제 컴파운드 쿨링 하나의 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거의 유사하게끔 이제 냉각 채널을 이제 구현을 해서 이 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금형 온도가 이제 균일하게 구현이 될 테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사이클 타임도 줄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품에 갖고 있는 어떤 변형 또는 이제 잔류력을 이제 줄 수가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제품. 아까 앞서 보였던 그런 이제 형상에 갖고 있는 예로 들자면은 보신 것처럼 이제 어떤 헬리컬 모양으로서 이제 냉각 설계를 이제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균일한 제품을 이제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툴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단계마다 이제 검증 또는 이제 제작한 데 있어서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는 이제 퓨전 360이라는 설계 또는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단순한 이제 어떤 형상 또는 이제 냉각 채널 정도는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퓨전 360이라는 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제품이라든지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카티아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타사에 있는 전문적인 이제 3D CAD 툴 수준까지 못 미치긴 하지만은 그 대부분의 어떤 제품에 대한 모델링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퓨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냉각 채널을 이제 우리가 모델링할 수가 있고요. 이 모델링 정상적으로 잘 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몰루프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넷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3D 프린터 하는 그 어떤 과정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또는 이제 적층 과정을 이제 해석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적층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변형 그 적층하는 제품 자체, 여기서는 이제 금형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적층 해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사전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런 그 해석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마감 처리를 이제 그 절삭 가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경로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경로를 우리가 그 뽑아내서 이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절삭 가공을 진행을 해가지고 좀 깨끗한 마감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펌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에 있었던 그 예를로서 한번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그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퓨전 360이라는 어떤 그 환경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 냉각 채널을 먼저 이제 설계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설계자가 적절한 어떤 그 값을 줘서 이제 그 냉각 채널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이제 그 퓨전 360 같은 경우는 그 몰드프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이면은 이거를 그 이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냉각 설계 정도는 이제 충분히 그 제작을 또는 이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퓨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에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일단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저장이 되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로컬 PC에서도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기능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행을 하실 때 그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그 동영상은 이제 몰드프로에서 이제 컨펌 쿨링 준비 과정 그리고 이제 해석 절차를 이제 보시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익숙하신 이제 부분이라서 이제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뭐 설명을 따로 이제 별도로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런 것처럼 각각에 대한 어떤 공정 설정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석이 완료가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냉각 채널에 대해서 온도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온도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FEM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드프를 통해서 냉각 채널 적절히 설계되는지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는 화면은 그 파워쉐입이라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예, 이 파워쉐입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긴 한데 이거는 그 이제 프린터 적층 과정을 하기 위해 어떤 프린터 안에서 어떤 그 배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세팅하는 어떤 그 준비 과정의 어떤 하나의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준비가 완료되면은 이 넷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넷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프린터를 사용할지 이제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에서는 예로 이제 EOS 장비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통해 이 넷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적층 과정을 우리가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층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변형량이 얼마큼 되는지 또 어디가 응력이 어떻게 얼마큼 이제 쌓여 있는지를 우리가 적층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이제 그 개선 방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적층하는 과정, 즉 이제 메탈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런 잔류 그 응력이 이제 쌓여서 이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열 처리 과정을 것을 통해서 정도 진행됩니다. 이런 것 또한 이런 그 후처리 과정 또한 이제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쌓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부터 이제 열처리하는 과정까지 전반적인 그 과정을 이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한 하루 정도 이제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적층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적층하는 부분도 이제 문제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이 되면은 이제 펌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마감 처리를 이제 진행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경로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파워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예. 그래서 보시처럼 이제 모델링을 불러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로를 우리가 그 파워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로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될지 이제 이거를 이제 코드를 뽑아내서 결국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이제 그 해당 그 머신 센터 기계에 또 그 가공 기계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 돼가지고 저 경로대로 우리가 그 제품을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그 내각 채널을 내각 채널을 이제 구현할 때 이제 건드릴로서 이제 금형을 이제 그 하게 되는데요. 뭐 또한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내각 채널을 제작할 때 이제 보통 저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이제 전반적인 그 금형 표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공 자체가 이제 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로를 뽑아가지고 그 경로대로 이제 기계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전통적인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컨펌 풀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적층 제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그 방법이 이제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PBF 방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금속 분말이 그 프린터 안에 이제 도포가 되고요. 레이저로서 그 적층하려는 위치에만 이제 레이저로 이제 용융해서 융합을 해가지고 딱딱하게 굳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층 한 층 이제 쌓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메탈 프린터 방식, PBF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서 보면은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리코터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리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금속 분말을 이제 그 제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제작하려는 그 영역에 이제 도포를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이 이제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은 이제 변형을 이제 일으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 제품이 이제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이 리코터랑 이제 부딪히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리코터 파손도 일어나게 되고 또 때에 따라 이제 그에 따라 또 이제 제품까지도 이제 파손되는 이제 보시는 이것들이 이제 리코터가 이제 서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프린터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 메탈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메탈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이 또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량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 조그만 이제 코어 정도 수준을 하나 제작하는데도 거의 하루 이상 정도 이제 제작하는 기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실패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많은 비용과 어떤 이제 손실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도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예측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컨펌 쿨링이라는 어떤 그 금형을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계부터 이제 제조하는 방법까지 각 단계마다 이제 그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이제 각각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 냉각 채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어떤 이제 그 금형 설계자 대표 이제 금형 설계자가 자체적인 어떤 그 기준 또는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런 그 형상에 따라가지고 냉각 채널을 이제 설계를 이제 하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냉각 채널조차도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컴퓨터가 어떻게 이제 뽑아내 줄 수 있는지도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 그 저의 발표는 마치고 이제 다음으로 그 황 이사님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섹션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 자료를 좀 준비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